예, 합참의장님. 예.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국군조직법 구조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군령보좌 작전부대에 대한 지휘권이 있죠. 네. 그리고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죠. 네. 평소 훈련하고 준비를 합니까? 평소에 한다기보다는 훈련 때. 연습 때 한 연습 1년에 때. 2번 정도 합니다. 예. 계엄도 군령보좌의 일환입니까? 계엄 훈련, 연습과 관련된 거. 군령의 보좌라기보다는 계엄법하고 이번에 봤을 때는 지휘권하고는 완전히 지휘 관계가 개선이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데 왜 합참에서 하죠? 합참에서 지휘한다는 게 아니라 네. 계엄 업무라는 것을 합참에서 두고 네. 준비를 했다가 네. 전시나 상황이 되었을 때 알겠습니다.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엄군이 이제 국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로 들어가는 게 군사작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 계엄 활동을 군사작전이라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봤을 때는 국군조직법하고 계엄법에 봤을 때는 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걸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수방사 특전사의 작전 지휘권을 계엄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 장관님과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 업무 보고에는 12월 4일 03시 25분에 수방사 특전사에 대한 지휘권을 환원받았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계하는 문제는 아니 맞습니까? 그때 하신 앞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뒤에 환원받았다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부분은 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녹취를 보고 그대로 적어서 왔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 확인하시고요. 계엄사령관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맞습니까? 법적 절차는 그렇게 통하는 걸로 압니다. 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엄사령관 지정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장께서는 지휘권을 4일 03시 25분에 수방사 특전사에 대한 지휘권을 환원받았다고 했는데 지휘권은 언제 인계하셨습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계했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제가 들어왔을 때 지휘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게 합참에서 인계를 하는 겁니다. 작전 지휘권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니. 말씀하시면은 제가 다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두 번 드리는데요. 의장님께서 수방사, 특전사의 작전 지휘권을 계엄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 와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면 합참의장의 건의에 의해서 인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안 한 거잖아요. 그건 맞죠? 합참의장님은 인계를 안 하셨죠?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 지휘권을 인계를 한다. 누구한테 인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휘권을 장관님한테 인계한다는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 어찌 됐든 계엄군이 지정이 안 되면 작전 지휘권은 합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인계도 안 한 거를 환원받았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인계 안 한 걸 환원받았다라는 게 어디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합참이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 국회나 선관위에서 지금 군사작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도 없었고 계엄사령관 지정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면 합참의 통제하에 두는 게 맞죠. 그러면 늦게 알았어라도 절차를 밟든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건의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게 군사의 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화요일 날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 군형법 제20조 불법 진퇴죄에 해당합니다.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진퇴시킨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군교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국무대행한테 이거를 말씀드려서 조사를 하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네. 그러면 잠깐 설명을.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 지휘권 관계의 문제가, 저희들도 참모들하고 좀 법무실장하고 전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계엄에 대한 지휘권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계엄의 지휘권과 그다음에 작전 지휘권은 저는 국방부 장관님의 군령권을 보좌해서 지휘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방사와 특전사가 계엄사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것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상황 파악을 못했고, 저희들은 일단 대북작전의 경계태세에 집중해서 들어갔고, 그 이후에, 1시에 국회에서 일단 계엄 해제의 안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이 왔다 가시고 그러면서 부대에 대한 통제권이 애매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 부대가 철수해서 들어가는 부대를 과연 누가 지금 지휘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국가와 국민의 일단 안전적인 군부대의 안전적인 통제와 철수에 대한 책임은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휘를 장관님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엄사와 장관님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회수를 안 하고 환호를 안 하고 두면은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요청을 합니다. 환호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휘를 안전하게 철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지휘해서 안전하게 철수시켜라 해서 제가 수방사와 특전사에 대해서 복귀와 대한 보고를 제가 받은 겁니다. 이게 법령적인 문제를 존경하는 부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것을 따져보면서 그렇다면 넘어가고 했을 때 계엄사로 넘어가고 하는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통수권과 장관님의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령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예규상으로 따진다면은 제가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차원이 넘어선 군령권과 위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살펴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보완시켜야 될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계엄과 지휘권을 제가 동시에 가지고 연습을 항상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저도 처음 경험을 하면서 참모들도 상당히 이런 법령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합참에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존재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분리를 해서 하면 되니까. 어떤 법적 절차도 갖추지 않고 계엄군 지정도 안 되고 계엄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통제권 자체는 합참의장이 갖고 계신 거고요. 합참의장이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